네, 원투펀치 클래식 75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정규리그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A와 B도 결정이 났습니다. 원투펀치는 좀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알아보는 K리그 베스트 11 그리고 올해의 선수, 영플레이어, 감독까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33라운드 기준. 네, 33라운드 기준이죠. 지금 33라운드하고 휴식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그 전에 정규리그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짧게 한 줄 평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마지막 경기를 또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강원 축하드리고요. 네. 또 강원 팬. 네. 그리고 자 마의 5점 울산 과연 올해는 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컴팩트하게 굉장히 잘 말해주셨는데 장의원님은 또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원 인천의 돌풍, 수원 삼성의 몰락. 제 한 줄 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강등 싸움.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하위권 팀들이 가장 좀 주목이 많이 됐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성남의 승점 차는 상당히 좀 커 보이는 게 사실이고 정경호 감독 대행이 부임되고 약간 올라올까 싶었는데 그 불꽃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성남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김천, 대구, 수원 그리고 아직 가시적인 강등권은 아니지만 서울 팬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좌절감 이것 또한 추락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룹 B에 있는 팀들은 저마다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매우 큰 팀들이고 그런 와중에 강등권에 직접적으로 위치해 있는 팀들은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생존을 두고 결승전과 같은 한 경기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그룹 A도 볼거리가 참 많은데 그룹 B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파이널 A, 파이널 B 할 것 없이 아직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게 이게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지만 뭐 우승 경쟁 싸움, 강등권 싸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베스트 11 뭐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그럼 포메이션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4-4-2. 4-4-2. 네. 저도 4-4-2. 오. 저도 4-4-2. 어머! 뭔가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비진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설명은 저는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 의원님이 강원과 인천의 선전의 시즌을 또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인천 선수가 제가 좀 많습니다. 저는 인천의 올 시즌은 정말 박수를 많이 받아서 맞다가다는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키퍼 김동헌 그리고 이제 왼쪽부터 포백 김진수 전북 해리슨 델브리지 인천 그랜트 포항 김태환 울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할까요? 장의원님의 수비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왼쪽은 김진수가 같은데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포지션도 그렇고요. 선수들의 클래스만 보면은 아무래도 울산에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쵸. 전북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뽑은 명단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했던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키퍼는 조현우 키퍼로 하고요. 왼쪽은 김진수, 물론 이기재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그래도 김진수만한 왼쪽 풀백은 없었던 것 같다. 김진수고 센터백 한 명은 전북의 박진섭. 대전에서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가 역시 뭐 학생 시절에는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세컨 스트라이커로 봤었고 프로에 와갖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많이 봤는데 지금 전북에 와서는 센터백으로서 네, 일단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 탄탄하고요. 힘이 있고 또 역시 미드필더 출신답게 또 발밑도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수비를 기대 이상으로 해줬다. 네. 그래서 박진섭 선수가 전북에 와서 센터백으로서 아주 큰 성장을 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인천의 김동민 선수. 오. 이 선수도 3백의 스토퍼로 역할 수행을 시키는데 김동민 선수가 과연 수비를 잘할 수 있을까? 윙백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네네. 했는데 잘합니다. 네, 역시 일단 순발력이 있고요.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수비수를 하기에는 뭐 180 정도 되니까. 하지만 일단 윙백 출신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는데 판단이 또 빨라요. 마치 김민재 선수처럼 판단이 빠르게 가서 인터셉트도 하고 또 상당히 다부지게 타이트한 대인 방어를 잘하고 그리고 역시 윙백 출신으로서 뭐 어느 정도 패스나 킥이나 공격적인 전개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김동민 선수는 상당히 스토퍼로서의 가능성을 또 보여준 시즌 아닌가. 그래서 센터백으로서 김동민 선수를 또 뽑았고요. 오른쪽 수비는 사실 김태환 선수는 꾸준하게 잘했지만 다른 시즌처럼 그냥 그렇게 한 거고요. 오히려 저는 올 시즌에 김진호 선수의 발굴. 네, 물론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3백을 쓰고 김진호 선수는 윙백 역할이긴 하지만 뭐 베스트를 뽑을 때는 뭐 풀백으로 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윙백으로서의
어떤 잠재성을 많이 터뜨렸던 시즌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원 아닌가. 네. 그리고 득점 능력도 양발로 또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김진호 선수를 저는 오른쪽 수비로 뽑았습니다. 네, 그럼 이면철 위원은 두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일단 언급되지 않은 선수가 들어가 있네요. 오. 네, 골키퍼부터 바로 나옵니다. 저는 전북의 송범근 골키퍼. 네. 네. 백포는 김진수 동일하죠. 그리고 그랜트 박진섭을 골랐어요. 한 의원님께서 고민하셨던 센터백 조합에 저는 그냥 둘 다 들어와 있고 오른쪽 풀백은 김태환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얘기하면 송범근의 경우는 저는 리그에 있어서 이번에 전북에서 나왔을 때 잔실수나 불안함의 인상은 덜하고 엄청난 선방들로 팀의 승점이나 결과를 바꿔내는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준 시즌이 이번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진수, 김태환은 개인적으로는 리그에서 이 둘이 탑급 풀백이라는데 이견을 가지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김진수, 김태환을 꼽았고 그러니까 이름값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기가 좋죠. 네. 네, 네. 개인적으로 김진수 선수 자리가 이기재 선수가 많이 고민스럽긴 했었어요. 강력한 도전자였죠. 네. 그리고 김태환 선수의 가장 큰 도전자는 저는 장현님과 마찬가지로 김진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우 선수가 양발로 보여준 그 유니크한 득점력, 플레이 패턴은 진짜 인상 깊게 봤는데 아직까지는 김태환과 김진수가 한 단계씩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꼽았고요. 센터백은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후로는 정말 달라진 선수가 된 피지컬을 포함한 만능 수비수 포항의 그랜트 그리고 박진섭 선수한테 저는 올 시즌이 기념비적인 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센터백으로서의 일부 리그에서의 도약을 알린 박진섭 선수도 이제 안정적인 센터백이 궤도에 오른 시즌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이 선수들을 꼽았습니다. 근데 제가 김동원 키퍼의 저는 가장 강력한 저에 있어서 도전자가 송범근 선수였던 게 맞아요. 네, 네. 어쨌든 뭐 1후보, 2후보가 비슷비슷하신 것 비슷-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까지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조현우 선수가 다쳐서 네. 네, 그래서 좀 대표팀에 이번에 선발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여기라도 좀 뽑아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미드필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4-4-2니까 미드필드 4명 네. 여기 다 4-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수와 이제 미드필더를 이제 토탈해서 정말 잘한 선수고 정말 뽑는 게 정상처럼 보이는 선수들인데 이게 사람 수 때문에 누군가는 빼야 돼요. 네. 이게 미드필드도 그렇고 이제 공격까지 이제 종합해서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시즌이라서 정말 고민스러운데 저는 일단 저의 답을 말씀드리자면 김대원, 이명주, 신진호, 엄원상입니다. 그다지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선수들 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오! 네. 오 그래요? 근데 그 네 선수의 공통점 역시 올 시즌에 기대 이상으로 다 잘했어요. 그렇죠. 네, 김대원 선수는 특히 세트피스에서 또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고 어시스트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토탈 공격 포인트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역시 역습 위주의 운영을 하는 강원에 있어서 김대원 같은 카드가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였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좋고 엄원상도 올 시즌에 기량이 급 성장했죠. 네, 그리고 득점 능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플레이의 어떤 모든 패턴이 예전에 그냥 빠른 엄원상에서 다른 기량들이 다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원상 선수는 올 시즌 역시 뽑아야 될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신진호 선수는 뭐 그냥 와서 완전히 기대 이상으로 또 축구 도사 역할을 완전히 K리그에서 해줬고 근데 최근 활약을 보면은 뭐 거의 물이 올랐다. 다시 물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명주 선수도 중동에서 복귀를 해서 사실 처음에는 다시 복귀한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바로 그냥 K리그에서 또 최고의 박스-투-박스 능력도 보여주고 인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허리에서 다 해줬죠. 네. 그래서 충분히 뭐 두 명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 고민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베스트 11은. 네, 제가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선수는 아차상? 아마노준 선수입니다. 아마노준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저 중앙에 어딘가 아마노준 선수를 넣고 싶었는데 근데 전반기보다는 조금 뒤로 오면서 약간 좀 맞아요. 약간 힘이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뭐 이제 그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는 그냥 뺐는데 그래도 아마노 선수는 좀 아쉽습니다. 네 명이 저도 똑같아요. 김대원, 신진호, 이명주, 엄원상. 오 그래요? 네 명 똑같고요. 저는 이 선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따가 또 MVP 얘기할 때도 설명을 드릴 선수들이라 딱 한 명만 얘기할게요. 이명주 선수는 저는 MVP 후보에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명주 선수는 인천 돌풍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원의 경쟁력과 팀의 다양한 맞춤 전술을 구사하는데 1등 공신이 된 중심이 되어준 선수이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킨 주역으로 저는 이명주 선수를 꼽아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많이 뛰면서 기술을 가지고 중원을 조율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는 찾기 힘들다. 다시 한번 이명주 선수의 존재감을
높게 사는 시즌입니다. 세 분이 다 똑같은 거 보니까 정말 이견이 없는 미드필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투톱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문? 그러니까 아까 미드필더까지 이렇게 토탈해서 이게 누군가는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쉽죠. 거기서 저는 이른바 정통형 공격수들을 저는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약간 파문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바로우와 이승우입니다. 아, 바로우가 윙어에서 후보에 있었는데 네. 원래는 그러니까 공격수 윙어들 다 토탈하면 몇 명이 빠져나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민규와 조규성 선수를 빠져내보냈습니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승우와 바로우 선수를 넣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네. 어떤 팀 영향력, 경기 영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명의 정말 골을 많이 넣은 우리 국내파 스트라이커들보다 저는 약간 아주 정통파 스트라이커들이 아니지만 이승우, 바로우가 제 투톱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 의원님은요? 저는 사실 이 두 선수를 뽑아주고 싶었어요. 네. 주민규, 이승우. 아, 이 대표팀에서도 안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거 지명을 안 하면 너무 미안해서 주민규 선수는 또 여기 들어갈 만하고 최근에는 무슨 재계약 문제 때문에 또 그렇고 뭐 진성욱 선수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리그 초반에는 골보다는 또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면서 그리고 또 전적으로 포스트 플레이 역할 또 활동 반경도 넓혀주면서 연계 플레이부터 또 박스 안에서의 어떤 스트라이커의 역할 헤딩 슛, 또 마무리, 뭐 득점 다 잘 보여줬죠. 그래서 15골 7도움인데 올 시즌에 조규성 선수도 있는데 조규성 선수도 잘했어요. 똑같아요. 근데 조규성 선수는 이제 대표팀에 갔고 주민규 선수는 뽑아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명은 역시 이승우 선수죠. 올 시즌에 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제일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일단 라스랑 뭐 특히 이승우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귀여워요. 톰과 제리처럼 빅앤스몰 투톱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좀 재밌고 그리고 또 긍정적 에너지를 팀에게 딱 주는 느낌? 공격에서 세밀한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승우 선수는. 하지만 뭔가 그 팀에 긍정적 에너지를 준다는 느낌이 강해요. 팀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리그에도 긍정적인 느낌을 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승우 같은 유형이 사실은 조커로 나오던 선발로 나오던 공격력의 다른 어떤 선수들 또 팀적의 어떤 분위기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거기에 또 골도 13골을 넣어줬으니까 네, 이승우 선수는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규성, 이승우로 꼽았습니다. 일단 이승우는 세 분 모두 저 포함해서 3명 모두 이제 꼽히는 상황인 것 같고 조규성 선수가 보여준 김천에서의 포스트 플레이 지금 전북에 와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시즌은 K리그 1에서 정통파 공격수로는 선발의 빈도나 꾸준함이나 골의 개수까지 당연히 조규성 선수가 밀리지 않을 무기가 아주 강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우 선수는 아마 많은 장면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순도 높은 골들, 네. 라운드 베스트로 꼽히는 경기 시즌도 이번에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승우 선수의 경기 영향력도 좀 높게 보는데 수원FC의 빌드업이 좀 안 풀리는 동안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좀 끌고 올라와주는 드리블까지도 이승우 선수가 매력적으로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그런 플레이들이 저는 수원FC의 경기에 있어서 전술 이상의 많은 영향력을 좀 차지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스하고의 콤비, 이승우의 경기 영향력 그런 부분들을 높게 본 부분에서 저는 조규성과 이승우 이렇게 투톱을 좀 생각을 했고요. 고민한 선수는 역시 주민규 선수인데 아무래도 후반기 들어서 선발 빈도가 좀 떨어진 점 전체적으로 폼도 약간 떨어져 보이는 점이 전반기 때보다는 지금 후반기 때 주민규 선수를 베스트로 꼽지는 조금 못할 듯한 네. 그런 좀 이유가 되고 말았고요.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선수가 무고사입니다. 저도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고사 선수의 골 수가 아직도 최상위권이에요. 그렇죠. 제일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그거를 짧은 기간 동안 인천을 오늘날의 순위에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올려놓고 떠난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인천이 무고사 없을 때도 버티고 에르난데스 선수 잘했는데 또 부상으로 또 안타깝게 사라진 이후에도 또 버티고 그러니까 인천 팀 자체가 올 시즌에는 강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만 어찌됐건 무고사 선수가 해놓고 간 그거는 대단하거든요.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사를 여기 포함시키면 약간 좀 이거는 그렇죠. 우리 우리 있는 선수들이 섭섭하니까. 원투펀치 무고사 특집도 한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미 원투펀치에서 보냈다. 네, 생각을 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11까지 알아봤고 이제는 올해 선수 MVP를 한번 뽑아볼게요. 물론 이제 이 MVP는 이제 우승팀이 가려지면 그 우승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는 아예 여기서 그냥 신진호로 하겠습니다.
전북이 만약 우승하면 김지수 선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울산이 우승하면 부상 등으로 인해서 경기 수가 약간 떨어져도 울산이면은 아마 엄원상 선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가 33라운드에 이거를 또 하느니만큼 신진호. 신진호 선수를 꼽아주셨고 장희환님은 무조건 베스트 11 뽑은 선수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죠. MVP 부고사. 신진호입니다. 신진호 역시 제 경우는 저는 우승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실적인 제 예상 우승팀은 전북 현대입니다. 예상 우승팀? 네. 여보세요. 이거 좀 잠깐만. 그 울산 파장이 팬들이 너무 오셔가지고 클것 같은데? 원투펀치 해주실 수도 있어. 너 이거 진짜 영원히 올 시즌에 짤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 우리 제작진들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다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북이 우승을 한다면 저는 김진수 선수가 받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많이 뛰었고 꾸준한 활약이 나왔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김진수 선수를 꼽고 만약에 울산이 우승하면 MVP는 다른 팀의 선수에게 가되 울산의 다른 상이 울산의 다른 개인에게 갈 것 같아요. 이따가 언급드릴 또 다른 상이 되겠죠. 이거는 그때 말씀드리겠고 울산이 우승하게 되면 엄원상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뭐 부상이나 지금 후반기 들어서 약간 체력 저하로 인해서 조금 최근에 인상이 좀 덜했던 경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뭐 후반기에 좀 부진했다고 앞서 언급했던 선수들보다는 기간이 짧아서 엄원상 선수도 수상 가능성이 있으나 저는 왠지 울산이 우승하면 다른 상이 울산의 개인에게 넘어갈 것 같고 그럴 때는 공격 포인트 1위인 김대원 선수가 꼽힐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원이요? 네. 근데 강원 팬의 입장에서 강원을 대표 그건 아닙니다. 대원아 미안하다. 근데 현실적이야.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영플레이어상 양현준 양현준. 끝. 저도 양현준. 양현준. 네. 양현준. 와우. 네. 끝. 근데 요 말씀만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오현규 선수가 오현규도 잘했어. 정말 수원의 유일한 막 빛처럼 했는데 오현규 선수가 놀랍게도 이 영플레이어 해당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선수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른바 준 프로 계약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게 2019년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3년이 데뷔부터 이제 3년 이내까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019, 2020, 21년 2021 벌써 이게 4년 2022가 4년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플레이어로 해당이 없어요. 근데 오현규가 영플레이어가 아니야? 라는 것 자체가 또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거는 프로축구 연맹이 준 프로 계약 자체는 뭐 합리적으로 좋은 건데 준 프로 계약을 했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3년으로 딱 제한시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준 프로 계약 선수에 한해서는 약간 예외 규정을 세칙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영플레이어 끝났으니까 감독상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약간 개그를 섞으면 네. 이건 근데 개그가 아니고 진심인데요. 이정효 감독 광주에. 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K리그 1을 원이잖아요, 얘기하고 원.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런데 언급하고 싶은 정말 올해의 감독은 아마 2에서는 이정효 감독이 아마 공식적으로 당연히. 상을 타겠죠 나중에.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1, 2를 토탈하면 이정효 감독 같아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일부에 와서 다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정효 감독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에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뽑으면 김기동이냐 조성환이냐인데 그러니까 우승을 누가 하게 되든지 저는 울산과 전북은 제외하겠습니다. 조성환. 조성환. 네, 네. 조성환. 네. 저는 좌우에 있는 두 분이 김기동 아니면 조성환 감독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강원 팬으로서 팬심도 작용이 물론 됐습니다만 뽑을 수 있다. 최용수 감독. 왜 그런가 하면 최용수 감독이 뭐 지난 시즌 강등권에 있는 팀을 극적으로 잔류를 시킨 거는 팬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팀을 지금 파이널 A로 바로 올렸어요, 일단은.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17라운드까지 3승 6무 8패. 네. 네, 되게 부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18라운드부터 16경기에서 10승 6패거든요. 그 이후에 16경기에서는 강원이 10승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승한 팀이 울산이 8승, 전북 8승, 포항 8승. 33라운드까지만 보면 후반기에는 가장 많은 승리를 한 팀이 강원이에요. 초반에 이제 야심차게 영입한 디노 선수가 초반에 부상으로 떨어지고 공격력도 상당히 안 좋고 초반에는 이제 팀 컨셉을 상당히 강한 팀 압박, 1차 압박부터 해서 강렬하게 팀 압박하고 빠른 전환을 하고 그런 아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단을 감독이 얼만큼 과감하게 빠르게 내느냐 그게 사실은 전 감독으로서도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전술적 영향도 중요하지만 네. 객관적으로 봐도 그 시점부터 16라운드 이후부터 전방 압박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에너지만 소비되고 이 강원 FC 선수들의 성향상 그냥 약간 내려서서 지역 방어하다가 역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실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판단해서 그렇게 아예 컨셉을 아예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수비 가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고바야시 선수를 바로 그 17라운드부터 그 이후부터 아예 2군으로 내렸습니다.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죠. 그리고 김진호 선수를 물론 11라운드지만 과감하게 윙백으로 또 어린 선수를 기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결단이 완전히 팀의 승률 자체가 바뀌는 그런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감독으로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올 시즌은 최용수 감독에게 점수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이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잘했던 거 인정. 버트 그러나 아까 디노 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무고사가 사라졌어요 중간에. 그렇죠. 근데 무고사가 사라지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맞아요. 이 사이 기간을 인천이 기가 막히게 또 잘 버텼어요. 그리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몇 경기 동안 아주 놀라운 플레이를 해줘서 승점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선수가 또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또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천이 또 추락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6강 안에 올라온 팀들 공격진을 보세요. 냉정하게 보면 강원은 초반부터 다 안 써서 그렇지 지금 발시아 선수도 있고 갈레고 선수도 있어요. 갈레고는 조커로는 좀 뛰는데 너무 좀 개인 플레이가 많고요.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이정엽하고 네. 발시아는 사실 득점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 너무 또 강원 그 공격수들을 내려치지 마세요. 공격 포인트 1등인 저 김대원 선수도 있고 인정합니다. 영플레이어 양현준 아니 선수까지 제가 있는데 인천의 조성환 감독을 최용수 감독보다 낮게 평가한 게 아니고요. 네. 아니고 두 분이 어차피 김기동 아니면 조성환 감독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최용수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네. 김기동 감독 아니면 어쩔 거야. 김기동 감독이 이럴 거야 아마. 진짜? 맞아요. 맞아? 봐봐, 나 이거 보지도 않았어. 아유, 진짜. 촉이 너무 좋으시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북이 우승한다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북이 우승할 시에는 저는 김기동 감독 혹은 만약 인천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면 전 조성환 감독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서 김기동이냐 조성환이냐. 근데 한 시즌 동안에 훌륭해. 사실 김상식 감독의 어떤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팬들의 어떤 반발들 이런 것들은 아마 감독상을 주기에는 점수를 따지 못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 울산이 우승한다면 저는 홍명보 감독이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7년 만에 울산에게 값진 리그 우승을 안기고 그간의 징크스를 끊었다는 점에서 이런 상징적인 스토리가 있는 감독은 한 해에, 그것도 우승팀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한 해의 감독상이 저는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근데 그럴 시에는 감독에게 공로를 인정하면서 MVP는 공격 포인트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성향이 어쩌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가 K리그에 남아 있습니다. 각 팀당 5개의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승점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안개 속의 파이널 라운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재밌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클래식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